요 며칠 사이 우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그간 우리들의 관심 바깥으로 살짝 밀려나 있던 대선배 허블 우주망원경이 또 다른 역사적 관측을 해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 놓인 허블이 볼 수 있는 우주의 거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새로운 별을 포착한 겁니다. 이 별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은하들보다 훨씬 더 멀리 놓여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 년 전 빅뱅이 있고 나서 고작 9억 년 정도 지났을 때 초기 우주의 별빛을 담았습니다. 지금의 우주를 사람 나이 100살로 친다면 겨우 6살 정도 되었을 때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담은 거죠. 과연 허블이 포착한 이 놀라운 별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허블이 보여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머나먼 초기 우주의 천체는 막대한 에너지를 토해내는 퀘이사 같은 천체들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별과 은하들은 훨씬 더 어두워 보이기 때문이죠. 보통의 평범한 별, 은하들은 이런 먼 거리에 놓여 있으면 그 모습은 어지간해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 거리의 초기 우주를 봤을 때 훨씬 막대한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천체들만 보게 되죠. 그런데 아주 절묘한 행운이 따라준다면 아주 먼 거리에 놓인 비교적 어두운 천체의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휘어진 시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 덩어리들은 자신의 중력으로 주변 시공간을 휘어놓습니다. 그 주변의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빛이 날아가면 빛의 경로도 함께 휘어지죠. 마치 렌즈를 통과한 빛의 경로가 휘어지듯이 육중한 천체의 중력 자체가 우주에 있는 거대한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중력 렌즈라고 부르죠. 여기 아주 먼 거리에 놓인 천체와 우리 지구 사이에 마침 또 다른 육중한 은하단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먼 배경 천체에서 날아오는 빛은 중심에 놓인 은하단 주변의 시공간을 지나면서 그 경로가 휘어집니다. 여러 방향으로 휘어진 배경 천체의 빛이 다시 지구를 향해 모여들게 되면 마치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이 한 초점에 모이면서 밝아지는 것처럼 먼 배경 천체의 빛이 더 밝게 증폭됩니다. 덕분에 먼 거리에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야 할 배경 천체가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밤하늘에 나타나죠.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중력 렌즈의 증폭 효과를 활용해서 우주 끝자락에 놓인 희미한 최초의 별과 은하들을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제2호나 렌징 은하단 서베이 렐릭스죠. 빅뱅 이후 약 4억 년간 우주엔 아직 그 어떤 별도, 은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것이 그 무엇도 없었던 우주의 암흑시대였죠. 하지만 빅뱅 이후 6억 년 정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우주의 물질이 보이고 반죽되었고 태초의 별과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우주엔 아직 기껏해야 수소와 헬륨과 같은 아주 가벼운 원소들만 존재했죠. 이런 가벼운 재료만 쓰인 태초의 별들은 오늘날의 별들에 비해서 훨씬 뜨겁고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 강렬한 별빛은 순식간에 다시 우주의 원자들을 양성자와 전자로 떼어내버렸고 우주를 통째로 이온화시켜버렸죠. 바로 이 시기가 제2호나 시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의 별빛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간 허블 망원경을 통해 확인된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은하단 41개 주변의 우주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엔 지구에서 대략 78억 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은하단 WHL 0137-08이 있죠. 이 은하단을 찍은 사진의 오른쪽을 잘 보면 두 개의 먼 배경 은하가 각각 하나씩 그 모습이 길게 왜곡되어서 늘어난 모습으로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중력 렌즈로 인해서 눈에 띄게 길게 늘어진 모습으로 보이는 은하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늘어진 은하 이미지는 지구의 하늘에서 무려 15초의 각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길게 늘어진 배경은하 WHL0137-GD1은 둥근 원호의 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 때문에 선라이즈 아크란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길게 늘어진 은하 이미지 속엔 이 은하 속의 한 별의 별빛도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단 속의 은하들과 질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또 그 주변의 다른 배경 천체들의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보이는지를 분석해서 이 은하단 전체가 주변 시공간을 얼만큼 휘게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 렌즈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선 총 4가지의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은하단 주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배경 별과 은하들의 이미지가 어디에서 보여야 할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로 다른 4가지 기법 모두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서 머나먼 배경별 한 개의 왜곡된 이미지가 보여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엔 아주 머나먼 거리에 놓인 한 별의 허상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별빛은 우주가 겨우 9억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암흑기를 갓 끝내고 깜깜했던 우주를 처음으로 밝게 비추며 제2호나 시기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절의 별빛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롭게 발견된 이 초기 우주의 별에게 에렌델이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는 고대 영어로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암흑기를 끝내고 처음으로 우주를 밝게 비추며 우주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한 별을 뜻하는 아주 잘 어울리는 별명이죠. 보통 중력 렌즈를 통해 먼 배경 천체의 빛이 증폭되면 원래 밝기에 비해서 50에서 100배 정도 더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그 효과가 더 강력했습니다. 렌즈 역할을 하고 있는 은하단과 머나먼 배경별이 마침 딱 절묘한 위치에 배열되어 있었던 덕분에 우주 끝자락에 놓인 에렌델의 희미한 별빛은 무려 1000배 가까이 더 밝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폭된 결과가 바로 이 사진 속의 흐릿한 모습이죠. 그나마 우연히 벌어진 이 극단적인 중력렌즈 효과 덕분에 이 흐릿한 모습의 에렌델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천문학자들은 이 얼룩이 정말 먼 우주의 별인지 아니면 별이 아닌 또 다른 은하인지 또는 그 무엇도 아닌 잔상이나 얼룩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중력렌즈를 통해서 길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별빛의 모습을 다시 한데 모아서 일그러지기 전에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디렌징 기술 덕분에 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단이 주변에 얼만큼 중력렌즈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적용하면 중력렌즈 효과가 없었을 땐 원래 별빛의 전체 밝기와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허블이 관측한 자외선 파장의 영역에서 에렌델은 절대 등급 마이너스 10등급 정도의 아주 밝은 단일성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천문학자들은 이번 관측을 통해 파악한 에렌델의 전체 밝기의 대략적인 범위를 다양한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의 진화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렌델이 대략 어느 정도로 뜨겁고 무거운 별일지 그 가능한 범위를 추렸죠. 분석에 따르면 에렌델은 태양 질량에 비해서 최소 50에서 100배 사이의 질량을 갖고 있는 아주 덩치 큰 뜨거운 별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표면 온도 8000도에서 6만도 사이의 온도로 밝게 빛나고 있는 OBA형 별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물론 에렌델이 별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단일성이 아니라 별 2개가 바짝붙어 돌고 있는 쌍성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로선 거리가 워낙에 멀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습은 중력 렌즈를 통해서 길게 일그러진 형체뿐이기 때문에 쌍성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난 3년 반 동안 쭉 관측한 결과 에렌델은 눈에 띄는 밝기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꾸준히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죠. 보통 중력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나 먼 거리의 별이 발견되면 갑자기 밝기가 밝아지는 초신성과 같은 종류의 별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워낙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꾸준히 평범한 밝기로 쭉 빛나는 별들에 비해서 갑자기 밝게 폭발하며 빛나는 별들이 더 쉽게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렌델은 별다른 밝기 변화 없이 쭉 같은 등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덩치만 거대한 평범한 별로 보입니다. 사실 허블 망원경은 머지않아서 지구 대기권으로 추락하면서 미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신세이지만 이번 에렌델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계속 새로운 발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에렌델의 발견이 있기 바로 직전 2018년엔 당시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에 놓여있던 또 다른 별 이카로스를 포착한 적이 있습니다. 이카로스 역시 에렌델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은하단이 만든 중력 렌즈를 활용해서 그 허상의 모습으로 포착했었죠. 당시 확인된 이카로스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대략 90억 광년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카로스가 역대 가장 먼 거리에서 발견된 별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견된 에렌델이 그 신기록을 깨트린 거죠. 한편 앞서 2013년엔 역대 가장 나이가 많은 푸른 별 무드셀라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당시에는 별의 나이가 우주 전체 나이보다 더 많게 추정되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선된 항성 진화 모델을 적용한 결과 현재 무드셀라의 정확한 나이는 대략 120억 년 정도로 보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주 전체보다는 더 젊은 말이 되는 나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껏 발견된 최고령 별이죠. 참고로 무드셀라까지의 거리 자체는 190광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별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이만 많은 가까운 거리에 놓인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별이죠. 이제 이 에렌델을 비롯한 또 다른 우주 끝자락의 태초의 별을 발견하는 건 최근 우주로 올라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드셀라, 이카로스, 에렌델 모두 이번 제임스 웹의 더 선명하고 거대한 눈을 통해 바라보면 또 어떻게 보일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천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우주로 올라간 더 뛰어난 후배 제임스 웹을 위해서 허블 선배가 남겨준 길잡이 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30년간 인류는 허블 망원경과 함께 우주의 아침까지 거슬러가는 위대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뒤를 잇는 제임스 웹과 함께 우주의 아침보다 더 이른 우주의 새벽, 나아가 우주의 초침이 처음 째깍거렸을 깜깜한 우주의 자정을 향한 놀라운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먼지 헌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